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킵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해군이라고 하면은 지금 명나라에서 파병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광해군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정 잘해야 돼요, 지금요. 광해군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분조라고 해서 제2조정을 이끌었던 실질적인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터를 누볐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직접 전쟁을 지도해봤고, 그러니까 전쟁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명나라군이 어떤 식으로 병력을 운용하는지도 봤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전쟁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광해군은요. 그래서 지금 조정 대신들은 명나라 파이팅이지 않습니까? 명나라 없었으면 우리 조선 망했다고 하면서 명나라가 후금 치는 거를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주장들. 전하! 지금 파병 요청이 안 와도 가가지고 명나라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요. 빨리 보냅시오. 해도 무시를 해요. 시간 질질 끌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다. 뭐? 그러니까 봐봐요. 광해군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만약에 명나라의 국력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후금, 만주족 따위는 명나라 스스로도 박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광해군은 생각했어요. 우리의 조선의 도움 따위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명나라가 우리 조선에게도 원군을 요청하는 거 보면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야 너희들 잘 들어라 해. 임진왜란 때 우리 명나라가 너희 도와줬다 해. 이제 너희들이 우리 도와줘라 해. 도와줘라? 라는 건 명나라 스스로 지금 힘이 벅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은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중간에 껴가지고 우리도 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후금이 북에서 치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만주, 요동반도 등등을 후금이 먹어버리고 후루룩 짭짭 명나라가 남쪽으로 후퇴를 한다고 하면은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나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끊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선에서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의주까지 간 다음에 신의주에서 압록강 폴짝 건너서 압록강을 건넌 다음에 요동반도로 들어가서 요동반도를 가로질러가지고 다시 북경까지 베이징까지 걸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동반도를 후금이 꿀꺽 먹어버리면은 조선 물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인천 출발해가지고 산동반도 거쳐서 위험해요. 가다가 폭풍 만나면 뒤집어지잖아요. 오래 걸리지만 가장 안전한 루트는 육로, 땅으로 가는 건데 그게 막혀버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조선은 후금과 맨사를 국경을 서로 마주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후금이 조선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군대 정예군을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다 죽게 소모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해군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압록강 국경 방어를 철저하게 하고 명나라와 후금이 싸우는 거 일단 관망하자. 그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광해군에게 계속 시간 끌어요. 전하 빨리 명나라를 도우러 파병하십시오. 내가 배가 아파서 전하 빨리 지금 명나라를 도와야 됩니다. 뭐라고? 전하 이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나라에서 파병 요청을 한 것이 베이징에 있는 황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그 요동반도에 있는 지방정부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대한민국 육군 파병을
용산 대통령실이 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도지사가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베이징에 있는 만력제,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파업을 한 황제예요. 만력제가 직접적으로 파병 요청을 하는 문서를 광해군한테 보냅니다. 사인 바이 만력제. 그러니까 이제는 광해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명나라 황제가 직접 명령을, 부탁이 아니라 거의 명령이죠. 그래가지고 광해군은 알았다, 파병을 한다. 강홍립 장군, 네. 사령관을 맡으라. 네, 전하. 그래가지고 1만 명의 병사를 파병을 합니다.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 이제 10,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이 후금을 치러 명나라를 도우러 가는 거죠. 강장군, 이리 오시오. 네, 전하. 그러니까 가서 싸우는 척만 하고 굳이 싸우진 말고 뒤에서 시간을 끌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까? 괜히 남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 굳이 싸우지 말고 뒤에서 싸우는 척만 하시오. 네, 전하. 이러면서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의 정예군 10,000명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당시에 그 명나라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만주족의 후금군을 굉장히 무시를 해요. 어느 정도로 무시를 하냐면 일단 전략 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돌격 명령을 내려요. 머릿수도 명나라군이 훨씬 더 많고 한데 갑자기 행운의 신은 후금 편이었어요. 저시什么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도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불어온 황사가 갑자기 불어왔어요.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불어오니까 이 대륙 만리장성 밑에서만 왔다 갔다 하던 이 명나라군이 갑자기 이거 뭐야 이게 말로만 듣던 황사가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합니다. 화살을 쏘려고 해도 목표가 보여야지 쏘죠. 몽골 고원에서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도 여러분 앞이 뿌열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 출발지 몽골 사막 근처는 어느 정도의 밀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앞이 뿌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화살 아무데나 막 쏘기 시작합니다. 명나라군 어이없게 이 황사 때문에 폭망을 합니다. 근데 명나라군 박살 내잖아요. 후금군이. 명나라군 지금 뒤에 명나라군이 아닌 다른 병사가 있다. 헤이, this is Shay. 너 누구야? 보니까 조선군이에요. 조선군. 그래서 일단 명나라군 격파한 다음에 명나라군 뒤에 있는 조선군 쪽으로 후금군이 몰려갑니다. 조선군 포수들, 이때는 조선군도 다 조총으로 무장을 한 상태였어요. 조총과 대포로요. 조선군 포수들도 이제 조총 가지고 총을 쏘기 시작을 했는데 사격전을 벌이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황사 흙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 조총 못 쏴요. 그리고 또 대포도 못 쏩니다. 왜요? 화승총 있잖아요. 화승총의 화승이 뭘까요? 르카프를 만들어내던 그 회사 이름일까요? 이게 왜 설명을 안 해주시냐고요? 화승은 심지란 말이에요. 불 붙여가지고 칙 타들어가는 심지. 그 말은 진짜로 우리가 방아쇠 당겨서 탕탕탕 쏘는 총은 바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승, 심지를 태우는 조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싯돌로 탁탁탁탁 불을 붙여야 돼요. 심지에다가. 그래서 심지가 칙 타고 들어가죠. 바람 불면 일단 부싯돌 자체가 무용지물,
붙겠습니까? 그거를 지금같이 무슨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부는 순간 이 조총과 그다음 대포도 여러분들 심지가 있는데 거기다 부싯돌로 불 붙여야 돼요. 그냥 쇳덩어리가 됩니다. 이때가 하필이면은 3월에서 4월이었는데 이때는 그 초원에 아직 풀이 안 나는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3월, 4월에는 몽골 고원에서 봄철마다 3월, 4월에는 엄청나게 황사가 불어와요. 이거를 예측 못하고 조총부대와 포부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화포가 무력화되는 순간 후금군의 기병대가 조선군을 포위를 하고 맙니다. 당시 조선군을 당시 거기 갇혀있던 포위가 된 조선군을 이끌고 있던 그 사령관이 김응하라는 조선 장군이었어요. 일단은 총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손으로 싸운 거예요. 김응하 장군이요. 활도 다 쏘고 이제 화살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팍팍팍 쏘고 이제 화살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칼을 뽑아요. 육박전, 백병전이 이제부터요. 덤벼라! 이 후금 오랑캐들, 나는 조선 장군 김응하다! 야! 핑핑 탱탱탱! 싸우다가 똥! 칼마저 부러집니다. 쨍그랑 칼이! 그랬더니 정말 김응하 장군은 훌륭한 군인이셨습니다. 칼이 나간 칼자루 있잖아요. 손잡이 부분. 이걸 가지고 백병전을 펼칩니다. 덤벼라 이놈들! 난 조선 장군이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고 전사를 하십니다. 딱 그 후금 병사들이 와가지고 김응하 장군을 딱 봤을 때 이미 몸에는 수십 개의 화살이 박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창까지 박힌 상태야. 창은요, 가슴을 통과해가지고 상상 거기까지 하십시오. 가슴을 통과한 상태에 화살도 수십 발을 맞은 상태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칼을 들고 끝까지 싸우신 김응하 장군을 보고 후금군도 감동을 합니다. 저 군이지만 정말 훌륭한 장수다 해. 그래가지고 시체를 걷어가지고 후하게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김응하 장군은 전사하시기 직전에 옷을 찢어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서죠. 혈서를. 그리고 이 김응하 장군이 타고 오신 그 말에 그 혈서 유서를 이 목에 맸다고 해요. 그리고 거라! 그 말을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그쵸, 뭐 야사도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집이 이제 강원도 철원이었다고 해요. 김응하 장군의 집이요. 그래서 마라, 너는 이 나의 유서를 가지고 집이 있는 강원도 철원까지 가라. 김응하 장군의 유서, 혈서를 목에 메고 남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이 말. 일단 뭐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요, 사흘 만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김응하 장군의 집에 도착을 했대요. 아니, 이건 우리 형님이 타시던 그런 말 아니야? 김응하 장군의 동생이 김응해였는데, 그 혈서를 펼쳐본 거예요. 아니, 우리 형님이 만주 벌판에서 돌아가셨다고? 형님! 그래가지고, 형님 시신은 없잖아요. 형님 시신은 후금 병사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만주 벌판에 매장을 해 줬어요. 그래서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형님이 피로 쓰신 이 혈서를 그냥 매장하고 형의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강원도 철원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야사가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 말 있잖아요. 혈서를 가지고 온 말. 계속 그 이후에도 밥을 안 먹고 굶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강원도 철원 사람들은 정말 이 말이야, 의리가 있는 말이야 해서 말도 장사를 치러줬다고 해요. 관을 만들어서 말 무덤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정사로 돌아와가지고 광해군이 보냈던 10,000명의 조선 그 정예군 김응하 장군도 사령관이었지만 총사령관이 누구였죠? 여러분? 강홍립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강홍립 장군도 후금군의 포위가 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간 다음에 그 나무로 목책이라고 하죠. 나무 말뚝이요. 그걸 삥 산 꼭대기에 울타리같이 쳐가지고 방어, 약간 급조한 이 산성을 만들어서 끝까지 버티고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후금군이 산을 1차, 2차, 3차, 4차 완전 포위해가지고 도망갈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기 강홍립 장군 이리 와 보시게. 자, 전지휘관 이리 와. 네, 장군. 우리가 지금 후금군에 포위됐다. 김응하도 전사했다. 우리가 여기서 비굴하게 적군의 손에 죽을 바에는 우리가 조선 장군들 아닌가? 네, 장군. 장렬하게 여기 군인으로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자. 네, 장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약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대포 끌고 왔으니까 화약을 긁어 모아서 그 화약 위에 앉아가지고 자폭을 하려고 했어요. 딱 밑에서 후금군이 보니까 쟤네들 지금 어디 앉았냐 해. 지금 조선 장군들이 화약 위에 올라 앉았다 해.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해. 때부치 중국말에는 존댓말 없다 해. 미안하다 내가 헷갈렸다 해. 딱 보니까 지금 집단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덩이샤. 덩이샤는 좀 기다려봐라는 중국어죠. 중국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도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중국 비자가 안 나와요. 와, 일단 한번 서류 리젝트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문 찍는 날을 중국 대사관에서 통보를 해줬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와라. 나 못 간다고 하니까 서류 다시 하라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방송 녹음하는 기준으로 드디어 지문 찍고 왔어요. 남산에 가면은 남산 스퀘어라고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국 비자 센터가 있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한 건물 안에 사람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진짜. 중국 내에서도 못 봤어요. 뭐 이거 돗대기 시장이 우와, 순간 멘붕이 오는 거야. 나 이거 다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런 말을 좀 드리긴 좀 상당히 좀 민감한데, 여행사 측에서 여행사 대행으로 이제 했는데, 여행사에서 이제 많은 그 커넥션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번호표를 뽑아요. 손가락 지문 도장 찍으려면 원래 FM대로 번호표 뽑고 그 수많은 돗대기 시장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미니멈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거기서. 근데 여행사에서 관시를 좀 이용해가지고 관시. 그래서 4시간 안 기다리고 빨리 지문을 찍고 왔습니다. 10가락, 손가락 다 찍어야 되는데 한 번만 찍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그 아이폰 지문 등록할 때처럼 여러 번 돌리잖아요. 손가락 지문을요. 한 10번 찍은 것 같아. 10손가락을. 야, 약간 뭐라고 할까? 굴욕감 아닌 굴욕감 느끼더라고. 이거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10손가락을 이걸 계속 찍고 있냐? 그렇다고 또 비자가 나왔냐? 아니요. 최종 심사가 또 남았대요.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 이 녹음하는 기준으로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여러분, 저 중국 이민 신청한 거 아니에요. 관광 비자 신청했어. 이요. 좋은 시절이 오겠죠. 예전처럼 그냥 동네 여행사에 수수료만 주면 일주일 만에 중국 비자, 멀티 비자가 나오는 그런 좋은 시절. 장가게도 가고, 베이징도 가고,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가는 그런 시절이 곧 오겠죠. 여러분과 함께 적
벽대전 투어 가는 그날도 언젠간 오겠지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나? 네, 어쨌든 강홍립 장군 등등등이 지금 딱 산 꼭대기에서 자폭을 하려는 거 보고 벽이샤! 후금 지역에서 후금군이 사신을 보냅니다. 위로 올라가요. 장군님, 지금 후금 쪽에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들어가라고 해라. 네.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후금은 조선과 적이 될 생각이 없다. 우리가 너희를 공격한 거는 너희들이 명나라 편에 섰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다. 그러니까 굳이 죽을 필요가 없어. 너희도 우리 후금과 너희 조선도 우리 후금과 적이 되고 싶진 않잖아. 안 그래? 듣고 보니까 그렇죠. 굳이 우리 조선군이 후금군과 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명나라의 압박에 의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강홍립 장군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